안녕하세요. 아파트금융톡의 김진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주택담보대출, 즉 가계대출 이후 주택담보 추가대출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로 한 후순위 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택 추가담보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주택담보 추가대출 누가 언제 필요한가? 각 상황별 주택 추가담보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매입자금 부족 시 추가대출이 필요한 매수자분들.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의 대출로서 즉 집을 구매하시려는 매수자가 보유자금과 가계대출까지 합한 금액에도 매매 금액이 맞춰지지 않을 때 사용하는 주택 매수자를 위한 자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활자금과 혹은 사업자금이 필요한 직장인과 사업자,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한 주택 추가 대출로서 최소 소유권 이전 등기한 3개월 이후 시점부터 담보물을 제공하여 생활자금이 필요한 직장인과 사업자금이 필요한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들을 위한 대출입니다. 즉 가계대출 끝나고 나서 추가로 담보 제공해서 받는 대출. 어렵지 않죠? 세 번째, 세입자 퇴거 후 실거주 예정이신 분.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가 있죠. 세입자 퇴거 후 실거주 예정인 주택 보유자로서 퇴거 시 돌려줘야 할 임차 보증금이 부족하신 분 등이 이제 받는 대상자가 되겠죠. 기타 외에도 여러 차주분들의 상황에 따라 주택담보 추가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담보 추가대출 어디에서 어떻게 이용하며 한도와 금리는? 이거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주거래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다 받은 뒤 우선 한도 계산부터 해야겠죠. 우선 꼭 주거래은행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가계대출을 생활안정자금까지 포함한 LTV, 즉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이용한 고객분들의 경우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하죠. 주택 추가대출이니까. 한도 계산은 보통 아파트의 경우 KB 시세 일반가 기준으로 내가 이용하고 있는 가계대출의 채권 최고액을 제외한 잔여 한도만큼 사용하실 수 있으면서 그 한도는 각각의 차주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이제 추가로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위에 담보대출 한도 산출에 관한 영상 링크를 걸어 둘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직장인은 캐피탈 및 대부와 P2P 금융 등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전부 이용하신 고객이라면 추가대출은 제2금융권을 통해 혹은 대부나 P2P 금융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담보 물건과 차주분의 현재 상황을 알아야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물건지의 한도가 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초고가 아파트 경우 이제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특히 주택 매입 시 받는 추가 대출에 있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각각의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건을 분석해야 하고, 물론 이제 주택 추가 담보 대출의 경우는 이 가구별 주택 보유수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직장인 담보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상단에 직장인 담보 대출편 영상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세 번째, 이 사업자는 제2금융권인 보험사나 캐피탈, 저축은행 등에서 최대 95%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사업자분들이 받는 사업자금 대출의 경우는 주택담보 추가대출이 맞지만 엄연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금으로서 최소 소유권 이전 등기 3개월 지난 물건제만 해당됩니다. 물론 꼭 다 그렇지는 않아요. 보편적으로 주택 매입 목적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업자인데 주택 매입 목적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인 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캐피탈 혹은 대부분 P2P 금융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의 경우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혹은 살고 있는 아파트, 즉 이 주택, 아파트를 담보로 한 사업자금 대출이고 이 경우 최대 KB 시세 기준 아파트 일반가의 최대 95%까지 자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지역과 평형, 낙찰가 등을 고려해 봐야겠지만 내가 은행에서 더 이상 자금 운용이 좀 어렵다. 그런 경우는 대출 상담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우선
제2금융권을 통한 넉넉한 주택담보 추가대출을 이용하셔서 사업자금으로서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모색해 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사업자금 대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예전에 아파트 금융톡에서 내용을 좀 다룬 적이 있었죠. 상단의 링크를 통해서 영상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초창기라서 소리가 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냥 좀 참고만 하시고요. 더 필요하신 내용 있으면은 아파트 금융톡으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세요, 전화. 제가 사업자분들 완전히 친절하게, 완전. 자, 이렇게 해서 주택담보 추가대출, 즉 가계대출을 받고 난 뒤에 후손이 대출을 알아볼 때 차주별 혹은 상황별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아무리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가계대출과는 대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금융권도 다르고 금리와 한도, 상환기간 전부 다 다릅니다. 특히 제2금융권 혹은 뭐 대부나 P2P 금융이 생소하신 분들의 경우는 아마 이용하시기는 조금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그나마 금리가 좀 낮은 뭐 제2금융권을 이용하시면 좋겠지만 이게 뭐 상황이라는 게 다 있으니까 각각의 차주와 담보 물건지의 한도별로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고 내가 가능한 금융소화, 그 상품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또한 이제 고객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시다면 막연하게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아시면 대출 상담사 분들도 또한 이제 그에 맞춰서 상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뭐 신용대출 상담사 분들한테 담보대출 물어보시면은 좀 맞지 않아서 정확한 플랜을 세우기 좀 어렵거든요.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은 이제 뭐 자금을 빌린다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상환까지의 시간을 생각하셔서 내 소득에 맞게 플랜을 좀 짜보시고 자금을 이용하는 기간 이것도 이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월 불입금뿐만 아니라 중도에 상환하는 수수료까지 계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 진행 시 내가 상담한 상담사나 영업점을 신뢰하기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바로 이전에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출 상담사 혹은 대출 회사 확인하는 방법을 다뤘던 영상을 제가 또 상단에 띄워 놓을 테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내용에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도 나와서 보다 좀 쉽게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도 링크도 걸어놨으니까 오늘의 내용을 보시고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문의사항이나 궁금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카카오톡 채널 아파트 금융톡 채널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라든가 문의사항도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